이제는 예. 김경수 전 지사까지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까지 단식하겠다. 또 김동연 경기지사는 경기도 현안도 많을 텐데 지금 피켓 시위를 하고 있는데 함 위원장님 오늘 좀 많은 궁금한 걸 여쭤보게 됩니다. 단식 해보신 적 있습니까? 단식 해본 적 있습니다. 아니 어떤 이유 때문에 뭐 단식을 하시게 됐겠지만 단식하면은 실제 몸 상태나 마음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단식하면 정말 죽어요. 예. 네, 근데 이거 우리나라에서 단식은 김영삼 총재가 83년도에 단식, 진짜 목숨을 건 단식으로 해서 기억납니다. 예,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김대중 총재가 야당일 때 지방자치제 부활과 관련해서 단식한 적이 있어요. 예. 그 뒤로는 단식이 굉장히 희화화돼 가지고 가장 대표적인 웃음거리가 사실 이재명 당대표의 단식이었죠. 그때 뭐 YS의 기록을 깼다. 뭐 그렇게 또 뭔가 좀 기록을 깼다는 것을 강조하는 듯한 인상도 받았습니다. 최근에 이제 박수영 의원이 5일 단식한 모습이 사진에 공개됐는데 5일만 물하고 소금만 먹어도 그렇게 바뀌어요. 예. 처음 며칠은 원래 이제 단식할 때 저도 교도소 안에서 단식을 하는데 우리는 이제 단식이 투쟁 수단이었어요. 예. 그 교도소 안에서 우리 요구사항 이런 걸 안 들어주면 이제 죽겠다 이런 거였는데 실제로 단식으로 해서 사람이 죽거든요. 그러니까 83년도에는 아일랜드 공화군이라고 하는 보비 샌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82일 동안 단식해서 죽었어요. 그다음에 82년도인가에는 우리 그 광주교도소에서 박관현 씨가 단식을 해가지고 근데 단식 이후에 다시 회복하면서 문제가 생겨갖고 사망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단식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위험하고 이제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교도소 같은 데서는 준비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들이 원래 단식 투쟁할 때 최후 마지노선을 정해요. 정하는데 날짜인가요? 아니 단식은 사실은 자기 인생을 살면서 그런 걸 참 많이 느끼는데 모든 싸움이라고 하는 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고요. 자기 자신이 무너지면 그냥 무너지는 거거든요. 내가 단식 투쟁에서 강제급식을 당해서 단식이 중단됐다. 나는 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이제 합의를 하는 거죠. 강제급식을 당한 것은 우리가 단식을 중단한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서로 결정을 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강제급식이 뭔지 한 번도 안 보셔서 억지로 먹이는 거 아니고 입을 찢어서라도 벌려서 억지로 집어넣는 거죠. 한 사람을 하기 위해서 사지를 다 잡아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교도관이 5명 이상 동원되고요. 그다음에 의사가 와서 해야 됩니다. 의사가 굉장히 위험하니까 입으로는 안 되고 코로 넣어서 하는데 반발하는 게 있잖아요 몸 안에서. 그래서 굉장히 위험해요. 몸 안에 상처가 날 수 있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의사가 하게 되는데 그 의사들이 한 번은 어쩌다 와서 몇 명에 걸쳐서 할 수 있지만 뭐 한 20명이 그 동시 당시 해가지고 내지는 10명 정도 우리는 그때 한 10명 정도 했는데 한 번 하고 2번은 못 하더라고요. 의사도. 그토록 힘든 목숨을 내걸고 정치적인 의지를 그래서 83년도에 이 단식을 23일간 했던 YS의 경우에는 그 뒤에 일화가 어떻게 23일을 버티느냐 뭐 보름달 빵을 먹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정도인데 실제로 먹지는 않았다 그래요. 자 그런데 그 힘든 단식을 김경수 전 지사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뭔가 다른 정치적인 의미 김경수 전 지사의 향후 정치적 미래까지 깔려 있을까요? 일부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오히려 이 단식이 이재명 대표 보라고 하는 단식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저는 정치인들의 행동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전혀 계산이 없이 한다 이러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경원, 윤상현 이분들이
그 뭐 한남동에 가서 데모를 하고 또 어디 가서 데모를 하고 교도소 앞에서 데모를 하고 이런 등등이 그냥 무국충정이다 이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개인의 이익과 이해관계가 다른 다 맞물려 있고 대의명분을 그렇게 삼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김경수 이 양반도 그런 이해관계가 있다고 저는 보고요. 네. 그건 자기가 정치적으로 재기하기 위한 수단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김경수 지사 이런 전 지사 이런 양반들이 예. 이런 식으로 다시 정치 전면에 나서는 것 자체가 코미디라고 생각해요. 바로 이 드루킹으로 일종의 여론 조작이죠. 예. 그것으로 사면이 됐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국민들은 그 부분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여론 조작이라고 하는 최근의 사건으로 해서 사실은 정치권에서 퇴출돼야 할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아무 꺼리낌 없이 물론 뭐 이재명도 있고 조국도 있고 이런 파렴치한 사람들 제가 볼 땐 잡범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잡범들이 그냥 정치권에서 면죄부를 받아가지고 다시 재기하는 수단으로서 이런 기회를 활용해서 마치 자신의 몸을 던지는 양 단식을 하고 이런 것이 저는 우리 정치 발전 정치사에도 지극히 안 좋은 예. 사건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익을 얻는 행위 자체가 저는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치에서. 위원장님, 불현도 자꾸 제가 네. 뭐 구치소에서 또 잉여의 몸이 되셨던 과거 또 네. 단식을 여쭤보다 보니까 참 궁금해가지고 김경수 전 지사가 서울대학교에 다닐 때에 운동권으로 이렇게 뭔가요? 재적인가요? 이렇게 그때도 뭐 이 감방을 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어떤 운동을 했던 겁니까? 어떤 운동권이었던 겁니까? 잘 모릅니다. 제가 한참 후배여가지고. 네. 제가 뭐 외람됩니다만 네. 지금 민주당의 전현직 의원들 중에서 예. 이른바 우리가 386이라고 하는 그 운동권 수위로 볼 때 수위 예. 강도로 볼 때 뭐 임종석 전 실장 김민석 의원까지 포함해서 예. 함 위원장보다 수위가 높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조국 전 장관까지 포함해서요. 함은경 그러니까 위원장보다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볼 때 학생 운동의 수위가 더 높았던 사람이 있습니까? 수위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는데. 강도요. 그러니까 교도소에 많이 간 횟수나 네. 그다음에 교도소에 많이 있었던 연수로 보면은 제가 제일 많은 축에 속하고요. 예. 다른 분들은 뭐 대체로 한 번 정도 갔던지 뭐 예. 그런 거고 사상적으로 예. 이 사람들이 젊은 시절에 뭐 주체 사상을 믿은 것을 가장 강도가 센 걸로 볼 건지 아니 뭐 레닌주의에 경도돼 있던 것을 가장 센 걸로 볼 건지 그건 좀 판단의 기준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예. 물론 뭐 다양한 기준이 있습니다만 제가 불현듯 네. 하도 운동권 또 386이 지금 586, 686까지 2030 세대들이 운동권 기득권에 대한 저항이 지금 보수의 힘을 싣고 있는 이유다라는 분석이 나와서 과연 얼마나 학생 운동을 강도 높게 했길래 제가 이해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님의 설명은 나보다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저한테 제기에는 그렇게 또 들리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국민의힘으로 가봅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